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네, 안녕하십니까. 으라차차 안진걸입니다. 예, 우리 국민TV, 국민라디오를 사랑해주시고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요즘 뭐 너무 어지럽죠. 뭐 야당도 엉망이고, 뭐 박근혜 대통령은 뭐 이런 사람 대통령 맞나 싶기도 하고, 뭐 그런데 뭐 또 서민 증세는 한다고 그러고 막 난립니다. 그래서 특히 뭐 서민 증세라든지 뭐 이런 요즘에 뭐 증세안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많은 걱정과 고민도 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 문제만 아주 집중적으로, 결국 서민 증세하면 서민들만 또 피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이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원호 소장님이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아주 전문가이시거든요. 아주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저기 캐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는 경남 하동에서 무화과를 생산하는 기농 1년차 새내기 농부 해그림, 달그림입니다. 무화과 드셔보셨어요? 클레오파트라가 좋아했다는 무화과, 꽃을 품은 과일 무화과를 한번 드셔보세요. 우리 농장 무화과는요, 시설하우스에서 상자에 재배하기 때문에 무척 깨끗한 환경에서 자랐고요. 농약, 촉진제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안심하고 껍질째 드셔도 좋습니다. 다양한 유기비료를 먹고 자라서 맛이 부드럽고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무화과 따면서 몇 개씩 먹었더니 악성 변비가 없어졌네요. 구매 방법은요, 전화 010-8866-9596, 8866-9596 이고요. 네이버에서는요, 무화과 사계절 농장을 검색하시면 저희 농장 블로그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무화과 사계절 농장 정성껏 배송해드리겠습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네, 시민 여러분 얼마나 요즘 속상하시고 열받는 일도 너무 많으시고 이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매번 울고만 지낼 수는 없으니 이거 그래도 웃으면서 한번 해봅니다. 자, 홍원호 소장님, 여러분 홍원호 소장님 뭐 혹시 듣고 계시거나 나중에 팟캐스트 듣게 되시면 이렇게 쳐보시면 이분의 대단한 이력과 그 내공이 느껴지실 겁니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님. 예, 자, 인사부터 우리 시민경제사회연구소는 어떤 곳인지 소장님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민경제사회연구소는 이름 그대로 시민단체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만든 연구소죠. 오, 그렇군요. 저희 전임 소장님, 네. 박주현 소장님. 아, 박주현 변호사님. 박주현, 네. 저희 소장님은 2003년에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정부 첫 해 국민 참여 소속으로 계시다가 나오셔서 이제 연구소를 하시려고 2005년에 저하고 같이 연구소를 만들어서 지금 하는 일은 이제 시민단체 정책을 서포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참여수석이 그게 최후자 마지막 아닌가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나요? 박전 변호사님 말고? 그 뒤로는 모르겠어요. 뭐 조직 개편이 됐을 거야 아마. 그분 말고는 또 누가 있었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좋은 자리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결국은요. 예,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흔적 지우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자, 뭐 좀 이따 이제 우리 담배세, 그다음에 주민세, 자동차세, 또 이것 말고 또 있나요? 요즘 저기서 올리겠다고 하는 게
부자들 세금은 다 뭐 종교인 과세도 안 하고 임대소득 과세도 안 하고 그런 놈들이 되게 열받대요 보니까. 예, 지금 담배세하고 주민세하고 자동차세가 네. 집중적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알겠고. 뭐 오늘 내년도 박근혜 정부 예산안도 발표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산. 그래서 항상 그 소장님이 기자들이랑 시민단체 스태프들한테 무슨 속보를 보내주잖아요. 정책 속보. 보내고 오셨어요, 그 부분도? 예, 어제 어제 그러니까 경향신문. 엠바고용 자료. 예, 경향신문 기자가 보내줘서 이제 그걸 보고 엠바고용 자료를 했는데 황당하더군요. 가장 황당했던 대목이 이제 지금 복지를 9조 원 정도 늘린대요. 근데 그것도 이제 국민연금 급여 같은 경우는 정부의 복지에 상관없는 거니까 7조 원 정도 늘린다는 건데. 근데 부채가 55조 원이 된다고 그래요. 내년에 부채 55조 원 늘리고 복지가 7조 원 는다는 얘기인데. 그런 걸 하려고 그렇게 대선 때 자기가 27조 원 복지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좀 그러니까 부채를 엄청 늘리고 복지는 별로 하지도 않고 재원 확보할 노력은 하지 않고 부채 늘려서 복지 늘린 거면 그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12번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렇게 그러니까 국민들을 기반했는지. 근데 그나마 거둬야 부자나 대기업이나 종교원이나 임대소득세를 안 걷고 그것도 그나마 지금 이 담배세 그다음에 주민세, 자동차세를 올린다는 가정하에 짠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서민들 쥐어짜고 그다음에 부채 늘리고. 그렇죠. 서민들 쥐어짜고 부채 늘리고 결국 부채 늘리면 이제 후세대 쥐어짜는 거니까. 그래서 어디에다 쓰는 거죠? 복지나 이런 데 많이 쓰면 그나마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복지도 조금은 늘려야 되겠죠? 복지는 결정적으로 이제 내년에 기초연금이 들어오니까. 그거 어쩔 수 없이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자연증가분이라고 하죠. 교육도 좀 황당하죠. 지금 4.6% 늘었나요? 자기들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교육도 지금 반값 등록금 한다고 그랬는데. 내년에 얼마 늘렸다더라? 1,700원 늘린, 1,700원 늘린다고 했어요. 어느 세월에 반값 등록금 합니까? 그렇고, 가장 결정적으로 SOC죠. SOC를, 저거 정말 황당한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에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자기가 27조 원 복지를 하려면 재원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27조 원 중에서 14조 원은 예산 절감하고 지출 구조조정해서 확보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SOC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SOC를 줄여야 되는데 줄이기는커녕 지금 MB 정부 말기 때, MB 정부 끝에 2012년 때 그때 SOC가 23조 1천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하고 비교해보니까 내년에 올리는 건 24.4조죠? 24.4조니까 1.3조 원을 늘리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SOC를 또 숨겨놨어요. 안전예산에도 숨겨놨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숨겨놔서 거기까지 합치면 한 2.5조 원 정도 늘리나?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OC를 그래도 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흉내라도 낼 줄 알았더니, 흉내는커녕 계속 늘리고 있어서. 그리고 14조 원은 그러면 어디서 확보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런 재원 확보 못하니까 서민 증세 한다고 그러고, 또 이제 후세대한테 빚 넘겨서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돼 있어요. 서민 증세뿐만 아니라 실제로 요즘에 길 가도 보면 경찰들이 막 숨어서 단속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1조 원 돌파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단속 실적이 50%가 늘었네, 어쨌나 하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은 범칙금 그것도 서민증세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민증세라고 할 때는 역진성이 높은 세금인데, 그러니까 담배세 같은 경우는 소득 대비 담배 세금이 똑같으니까 소득 대비 비율로 따지면 서민들 비율이 훨씬 높은 거잖아요. 이걸 역진세라고 하는데, 그냥 담배세나 주민세, 자동차세, 그 다음에 범칙금, 이런 건 전부 다 이제 역진성이 높은 서민 세금이죠. 서민 세금도 지금 자동차세도 보니까, 자가용은 이제 안 올린다고 그러고, 지금 택시나, 버스, 화물차, 특히 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거 올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서민들 쥐어짜가지고,
결국은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재벌 이- 대기업들이나 종교인들이 임대소 힘이 세고 자기들 펴주니까 이게 이제 야당 지지한 서민들 그냥 예. 한번 혼내주는 거예요? 아니 연구자가 사기극 이런 얘기 쓰면 좀 안 좋긴 한데 예. 이런 사기극은 이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미 드러났어요. 예. 그러니까 2012년 4월달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예. 총선이 있었을 때 저쪽에서 복지를 얼마 하냐고 그러면 자기들이 15조를 한다고 그랬어요. 예. 물론 그것도 뭐 택도 없는 얘기였지만, 근데 뭐 7월달인가 어느 날 갑자기 27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이 사람들이 왜 15조를 27조로 했을까? 예. 뭐 근데 뭐 지출 내역도 없어요. 결국은 이제 우리들이 추정하기는 부가가치세 높이려고 했나 보다. 부가가치세를 지금은 세율이 10인데 네, 그걸 높인다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11로 높이면 보통 한 12조 원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자기들은 절대 증세 없다고 그랬지. 그때부터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때부터 서민증세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증세 없다고 2012년부터. 근데 이제 지금 증세에 대한 거는 부자 증세를 한다고 그러면 뭐 우리야 뭐 무조건 쌍수를 들고 환영이죠. 근데 이제 지금 부자 증세는 뭐 부자 감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부자 감세한다고 그러죠. 아니 임대소득세 연기해줬잖아요. 과세 연기해주고 종교인 과세도 하겠다 안 한 거죠. 하겠다 이게 안 감세죠. 했고. 뭐 다. 그것도 감세하는 거고. 법인세 이명박 때 깎아준 거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그런 것도 감세죠. 그렇죠. 그것도 계속. 감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민증세. 예. 서민증세 뭐 2.8조를 한다고 그래서 그거 들여다봤더니 그거는 이제 국민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한 거고 작년에 그러니까 7월 달에 국회 예산정책실에서 보고서를 냈거든요. 예. 4.5조라고 그랬어요. 근데 4.5조, 4조 어떤 5조. 게요? 담배세 2,000원 인상. 담배세 2,000원 인상에 따른 세수. 4.5조 원이었는데 자기들이 이번 2.8조 원으로 깎았잖아요. 예. 뭐냐 그러면 그거 국민 속인 거죠. 2.8조 원만 나온다 해놓고 올려놓고 4.5조 원 챙긴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뭐 지금 그래서 이제 4.5조 원에다가 뭐 주민세, 자동차세 거기서 한 5천억도 걷는다고 그러고 지방세 감면 축소해서 1조 원 걷는다고 그러고 그러면 6조 원 정도를 걷는 거죠. MB 정부 때 그때 대기업들한테 법인세 감세를 6조 원 해줬어요. 중소기업한테 2조 원, 그다음에 대기업 6조 원 해줬는데 그 결과적으로 이제 대기업한테 깎아 6조 원을 서민들한테 징수하는 꼴이 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항상 댓글 남겨주시는 분 시민들이 있어요. 고마운 시민들. 하얀 파파님, 문광님, 오케이 마리님, 좌삐리 좀비님, 뭐 정말 반갑습니다. 일일이 다 못해도 이해해 주시고요. 문광님께서 홍온오 소장님 반갑고 환영합니다 했는데 온자가 아니고요. 헌옷 할 때 헌이에요. 이름이 어려워서. 홍헌 호예요. 또 좋을 호자. 홍헌호. 근데 동명이인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홍헌호도요? 오늘 아침 검색을 해봤는데 내 이름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포스코의 기술실장이 내 이름이 있더라고 그래서 성취도 같아요? 그래서 성취도 같아요? 성취도 같죠. 그래서 홍헌호. 저도 대전 시의원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진걸이에요. 그래요? 안진걸이 아니고 근데 그래서 정당이 어딘가 봤죠. 다행히 야당이더라고요. 새누리당이었으면 제가 이름 바꿔라 그러려고 했는데 한진걸 시의원님 잘해주세요. 고마워요. 아무튼 홍헌호 소장님이고 하얀 파파님께서 10월부터는 톨게이트 입출 입시 CCTV 분석으로 안전벨트 단속한대요. 안전벨트 해야 되지만 참 징그럽네요. 그렇죠? 이런 걸 해서 돈을 물리겠다는 건데 아니 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되자마자 강력범죄를 예방하겠다. 권력층들의 비리를 뿌리 뽑겠다 이게 아니라 두 가지 뭐 집회 시위를 엄단하고 그 다음에 교통 단속을 뭐 강화해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이거 참 이게 웃긴 정권이구나 이 정권이.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나도 한번 범칙금 된 적이 있어요.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를 바로 안 놓고 그때 단속기간이었는데 슬쩍 사선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평생 범칙금 한번 됐죠. 그때 저는 뭐 많이 걸렸기 때문에 말을 안 합니다. 다른 범칙금 말고. 저는 나중에 청문회에 걸릴 거예요. 저는 그냥 밖에서 열심히 살 거예요. 많이 걸렸어요. 근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막 기자회견이나 무슨 집회해야 되는데 발언해야 되니까 시간을 지켜야 되냐. 그러니까 막 저는 불법 주정자 불법
저기 속도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민중들은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니 그런 거니까 저희 자연 위반, 주정차, 자연 위반, 속도 위반 뭐 이런 거. 죄송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예. 아이고 행복한 동이맘님께서도 출첵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루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하고 고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서민증세 이야기. 자, 그러면 이번에 먼저 사람들에게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인 담배세. 네. 담배값 인상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가격 인상이 아니라 세금을 인상한 거니까. 예. 요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소장님? 그러니까 이제 담배세를 무조건 올리지 말자 이런 건 아니에요. 예. 뭐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그래서 사실상 시민단체 쪽에서 지금 하는 거는 야당 여당도 마찬가지고 뭐 한 500원 인상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에서 어느 정도 공감도 형성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난해 때 예. 새누리당 이항구 의원하고 새정치연합의 양승조 의원이 500원 인상한 그다음에 물가연동제 이 안을 내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흡연율 좀 낮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비가격 정책.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진성이 크기 때문에 비가격 정책을 충분히 하고 그러면서 서민들한테 이렇게 동의를 구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도 아니겠어요? 예, 그건 지금 우리나라 비가격 정책이 지금 OECD 꼴찌예요. 이게 지난번에 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지금 나온 보고서인데 비가격 정책이라 하면 그러니까 비가격 정책은 특히 이제 광고 사진, 그 혐오 사진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금연을 위한 가격 외에 금연을 위한 정책들이 엉망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비가격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서울대 연구팀에서 그걸 연구를 했죠.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걸로.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지금 얼마 전까지 계속 시민단체 얘기했었죠. 비가격 정책 실시해라. 할 거면 그걸 해라. 그랬더니 그거 안 하고 이제 계속 끌다가 이제 갑자기 가격을 올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2,000원 올리고 물가 연동제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너무 황당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비판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 비가격 정책을 한다고 집어넣어놨는데 이건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 국민 건강이 걱정이라고 하면 효과가 큰 비가격 정책을 택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안 하고 그렇죠. 그게 딱 그 기준을 맞췄다면서요. 세수는 늘어나는데 금연은 그렇게 많이 안 하는 정도. 왜냐하면 금연을 많이 해버리면 세금이 또 줄어들 테니까. 네, 그런 얘기가 있죠. 딱 그 정도 시뮬레이션으로 했다는 분석이 나오던데요. 하긴 이제 그 조세연구원에 나온 보고서를 갖고 이제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조세연구원 보고서가 조금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그 담배값을 9,000원을 올리면 대한민국에서 흡연자는 멸종된다 그런 보고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 엉터리 보고서이긴 한데 어쨌거나 그 보고서에서 정점이 저기 4.5명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SBS에서 분석을 해놓고 왔던데. SBS 기자가 분석을 해놓고. 그래서 거기 정점에서 9,000원 올라도 필 사람 피나요? 당연히 피죠. 왜냐면 그러겠죠. 당연히 피죠. 잠깐 소장님은 흡연자이신가요? 저는 흡연 아닙니다. 그러니까 흡연하는 분이 막 목소리를 높이면 지가 담배 피니까 그런다고 오해하실 수 있을까봐 지금 금연하시는데도 이런 식의 인상은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흡연자가 아니신데도. 그렇죠. 연구자가 이게 자기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이래저래 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거니까. 서민증세가 분명하다. 그리고 세수 수출액은 4조 5천억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4조 5천억이 더 될 수도 있죠. 더 될 수도 있죠. 지금 그러면 그 차이가 어떻게 났냐 그러면 조세연구원에서는 이제 2,000원을 올리면 담배 소비량이 34%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고, 국회선 정책제는 25%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미국 암학회나 이런 쪽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지난 7월 달에, 거기서는 한 15 내지 20% 떨어질 거다. 그럼 5점이 넘어가요. 돈은 돈대로 걷고 금연율은 별로 안 되고. 지금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는 이번에 그럼 여론전에서 승리만 하면, 그냥 2.8조 원 들어온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흡연율이 많이 안 떨어지면 그냥 5조, 6조가 팍 들어오기 때문에, 신나는 거죠,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다 퍼주고 나서, 소민들한테 막 걷어들이니까. 자, 담배세 부분은 이야기 많이 됐으니까, 수장님, 그럼 우리가 취해야 될 좋은 포지션은 적극 반대 아니면 500원 정도 인상 안으로 이렇게 국민적 압력을 넣는 지금 이제, 아마,
지금 500원 인상하고 물가 연동제에 대해서는 저 동의가 됐기 때문에. 예. 근데 뭐 이런 것 등이 이제 여야 합의를 거쳐야 되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뭐 대략 한 1,000원 선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예.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뭐 의료계에서는 조금 올리기를 바라는 쪽도 있고 그러니까 뭐 거기서 결정되지 않을 그런 생각이 예. 들어요. 연동제는 모르겠어요. 근데 왜냐 그러면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야라는 게 중간에서 이렇게 결정되지만 한쪽에 일방적으로 어차피 국회를 다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의료계에서는 올리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국민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셔서 그런 거예요. 거기는 그걸 국민 건강을 상당히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약국에서 담배를 팔죠, 소장님? 그래요? 예. 근데 그 담배를 안 피면 잘 많은 모르는데. 약국에서 담배를 팔아요. 아 그래요? 그 심지어 그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다섯 손가락이라고 그래요? 하는 그 노래. 길거리 약국에서 담배를 파는 그런 노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이쪽 PD님 그 노래 아나운서님. 아, 뭐더라? 그게 다섯 손가락. 유명한데 새벽 기차인가? 2층에서 바라본 거리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 다섯 손가락에 사회 풍자를 했구나. 뭔가 모순이라고. 약국에서 담배를 파는 모순을 비판했던 것 같아요. 돈이면 뭐든지 하는. 그렇죠. 예. 그렇죠. 다섯 손가락이라고 예전에 유명했던 그 이두원인가? 리드싱어가 예, 있었어요. 그렇죠. 예. 아, 새벽 가수 기차라고 아주 유명한 노래 불렀어요. 예, 아주 감성을 자극하는 아, 촉촉한 그런 노래 얘기.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그럼 평범한 국민들과 NGO들이 반대하는 건 당연한 거네요. 그렇죠. 500원 정도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아, 오히려. 오늘 아침에 예. 저기 오건호 내만복 우정위원장 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예, 오건호 박사님. 예, 예, 오건호 내가 박사님. 만드는 복지국 오건호 박사님. 예. 하고 통화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이메일을 보냈길래 이제 거기에 이제 사회복지세 그게 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전화를 드렸죠. 그러니까 예. 예전에 그러니까 진보 신당 예. 관점은 그 서텍스라고 해서 부가세. 예. 요즘에 그러니까 예전 지방소비세라는 게 있잖아요. 예. 지방소비세가 지금 10조가 거쳐요. 예. 왜 10조가 거치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소득세가 한 50조 거치거든요. 예. 법인세가 한 50조 거쳐요. 예. 그럼 두 개 합치면 100조잖아요. 예. 그 100조의 10%가 지방소득세예요. 예. 예. 그러면 지방소득세가 10조잖아요. 예. 예. 이제 그게 이제 소득세 10% 부가 10%에 지방소비세가 들어있는 거죠? 붙는 그렇죠. 거죠? 10%씩. 예. 예. 그래서 소득세 내는 분들은 다 이제 아실 거예요. 그거 10% 붙잖아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 더 만들면 10조가 들어오니까. 예. 뭐 그런 얘기 좀 드렸더니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서 고려하고 있는 거는 10%에서 20% 고려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방소비세를 20%로 붙인다? 20% 붙이면 한 20조 정도. 예. 그래요, 조금. 근데 진보 정당 정도면 그 정도는 얘기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래서 그 사이에서 결정될 부분이고 과거에는 이제 조금 진보 신당 이쪽에서 무리를 했어요. 이게 이제 예. 계층별로 부가세를 10%, 20%, 30% 이래서 붙인다고 그러길래 예. 저는 거기는 조금 무리다. 왜냐면 제가 그때 얘기하기를 국제적인 관례가 없고 예. 그러니까 그냥 10%로 통일해서 부가세를 붙이거나 뭐 예. 20% 통일해서 붙이거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래서 아까 말한 거 부자감세 철회를 하든지 예. 뭐 그게 절차가 좀 복잡하다고 하면 예. 뭐 그냥 서텍스 하나 만들면 그냥 10조 거치잖아요. 예. 그렇게 거치고 소민증세 안 하면 되잖아.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조 정도의 증액을 해가지고 예. 복지를 위해서 쓰는데 예. 그 방안은 지금 우리가 내는 소득세하고 법인세에다가 10%씩만 더 붙이자는 더 거죠. 지금 어차피 소득세 법인세는 예. 지금 계층별로 차등 구간되니까 그러면 계층별로 나란히 10%씩 더 내는 거네요. 자기가 내는 세금의 10%를 더 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이거 어차피 누진세죠. 예,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누진세죠. 우리 낭희님께서 이 기회에 전 국민이 금연해서 박근혜 정권 물먹이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국민 건강도 생각하고. 다 제로 만들어서 예, 세금을 없애버리고. 아예 그냥 세금을 안 내버린. 그러니까 아니 당연히 근로소득세라 이렇게 내야 되는데 이렇게 꼼수로 증사하는 거에 저항하자는 이야기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문광님께서 소장님 담배세 수입산 담배세 값에는 세금이 포함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예, 수입산에도 세금 포함되죠. 그렇죠.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번에 그럼 수입산 담배값도 같이 오르는 건가요? 그렇죠. 같이 올라야 되겠죠. 예.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게 많으세요. 자, 일단 그러면, 현재 담배세로 이들은 부자증세를 안 하고 서민들에게 사실상 증세는 4조 5천원에서 그 이상도 지금 꾀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 해보고요. 그 다음에 MB정권 때, 부자감세 많이 됐는데 법인세가 최소한 6조 원 정도 됐다.
대기업 법인세만. 예, 그렇죠. 8조 원이 됐는데 예. 그중에 대기업이 6조 원, 중소기업이 2조 원 정도. MB 정권 5년 동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이제 예. 5년 동안. 네. 그러니까 그것만 보건데도 담배세보다 더 많은 세금이 거치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의 공식 의견은 뭐냐 그러면 예. 아까 말한 그 8조 원을 그냥 철회하든지 6조 원을 철회하든지 그런 얘기예요. 아마 예. 6조 원 철회일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또 그거 하기 싫으면 아까 말한 서택스 하자 이거 저 부가세 예. 하자는 얘기예요. 예. 10%.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주민세는 어때 주민세 문제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일단 담배세는 대충 사람들이 많이 아니까. 네. 예. 주민세는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주민세가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법에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1만 원이 상한선이에요. 예. 10,000원 밑으로 해서 조례로 마음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1,000원도 되고 2,000원도 되고 그렇죠. 예. 그런 데도 있고 뭐 8,000원, 9,000원도 그렇게 되고요. 예. 저는 뭐 계속 6,000원을 냈던 것 같은데요. 아마 그건 서울이 6,000원이었던 거죠? 네, 그쪽이겠죠. 예. 제가 서울인 거. 소장님은 경기도? 네, 저는 경기도. 얼마 내셨어요? 우리는 5,000원인 것 같던데? 아, 경기도 이사 가겠다. 이게 조세 회피죠? 좀 더 싼 데로 가는 거.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와 민중들을 위해서 세금 더 내겠습니다. 낼 수 있으면.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뭐 지금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상한선을 2만 원으로 하고 이제 하한선을 10,000원으로 한다. 3년 뒤에 정도. 예. 점진적으로 해갖고 예. 그렇게 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세수가 그렇게 많이 또 이제 이게 주민세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법인들도 냅니다. 그렇죠. 법인들이 지금 한 5만 원 될 거예요. 그것도 예. 한 10만 원을 올린다고 그러고, 맞아. 예, 그리고 이제 다른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 주민세가 참으로 우리가 예전부터 이야기했던 죄송합니다. 법인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 예. 개인 사업자. 예. 주민세가 이게 예. 막 인두세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 머리마다 부과하는 세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대별로 하면 부과되죠. 현재 정확히는 세대별, 사업자별. 예, 세대별로 바꿨죠. 예. 근데 지금 이제 그게 뭐 세수가 뭐 한 4천억, 5천억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예.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역진세다 보니까 소문제 예. 내다 보니까 뭐 그런 예. 문제 있죠. 좋습니다. 우리 리버 피닉스님께서 우리 동네는 8,900원인가 9,000원인가 어디지? 어딜까요, 선생님? 한번 알려주시고. 외로운 꽃게님이 또 굉장히 중요한 말 남겨. 금연 시작한 지 48시간 지났습니다. 네. 돈이 아까운 것보다 서민을 호구로 보는 게 열받아 시작했는데 성공하셔야죠. 네. 선생님 건강 꼭 하셔야 되니까 꼭 담배를 안 피셔도 될 것 같으니까 한번 강력하게 지지 의견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주민세는 일단 지방세니까 지방정부에 약간 도움 되나요? 이렇게 되면요? 그렇죠. 지방 정부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방 정부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예. 이번에 그러니까 정부가 저렇게 하면서 뭐냐 그러면 사실은 예. 그런 거예요. 그 대선 때 대통령이 공약을 했으면 예. 그 재원은 당연히 중앙 정부가 조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왜냐 그러면 대통령은 중앙 정부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지 예. 지방 정부 장 되려고 대통령 한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추계한 바로는 대통령 공약에 따르는 그 재정 부담을 한 3, 4조 원 정도를 예. 지자체에 전가를 했죠. 예. 전가했어요. 그렇죠. 전가했죠. 그래서 기초연금, 무상보육 다 지자체가 내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뭐 양육수당 뭐 예. 이런 거, 보육료 예. 그런 거 다 전가를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지자체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예. 그래서 지자체들이 다 이제 들고 일어나서 중앙정부 돈 달라고 하니까 예. 이렇게 이번에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우리가 서민 정서에서 예. 지자체 재정 위기를 극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다. 자기들이. 근데 원래 지방정부가 걷어들일 뭐 취득세니 뭐 이런 거 다 깎아줘 버리고 그래놓고 겨우 이거 해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주민세도 대표적으로 이러면 지금 이것도 역진세잖아요. 왜냐하면 뭐 그렇죠, 역진세죠. 이건희 아저씨도 6,000원, 예. 서울 시민이니까 저도 6,000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역진세. 이거 억울한데요? 그렇죠. 저보다 몇천 배, 몇만 배 아니죠. 몇억 배 더 잘 사시는 분인데 세금 똑같이 걷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예. 여튼 무조건 아까 오건호 박사가 얘기한 사회복지세를 써야 돼요. 예. 그러면 이건 여전히 많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아까 전에 그 8,900원 주세했는데 경남 밀양시가 8,000원인가 보니까 아까 그 선생님은 밀양시 아니면 리버 피닉스님인데 네. 그 부분에 사셨나 봐요. 자, 그럼 주민세는 근데 주민세는 지방정부에 어쨌든 일부 도움이 되니까 담배세보다는 저는 약간 덜한 측면이 있겠네요. 예. 이제 이번에 예. 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예.
이번에도 또 정말 황당한 게 있었는데. 예, 계속 말해주세요. 정말 황당한. 정말 세금 관련된 모든 황당한 걸 폭로하셔야 됩니다. 정말 황당한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담배세라고 하면 그 안에 5가지 세목이 들어가요. 담배 소비세가 있고, 예. 담배 소비세가 있고, 예. 지방 교육세가 있고, 예. 그 다음에 폐기물 이제 부담금이 있어요. 예. 폐기물 부담금, 부가가치세가 있고, 그 다음에 건강증진기금 부담금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중에서 담배 소비세하고, 지방교육세, 이게 지방세예요. 예, 지방세인데, 그러면 이제 이걸 배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이제 국세 쪽으로, 국가 수입으로 가는 거고, 배분해야 되는데, 지방 정부가 이 중에서 가져가는 게 대략 한 68% 정도 가져가요. 이제 겉으로는 한 60% 가져가는데, 나중에 이제 부가가치세 또 일부도 또 가져가거든요, 나중에. 뭐 있으니까. 그거 68% 가져가는데,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증세를 했으면, 그게 뭐 2조 8천억이든, 5조이든 했으면 68%를 지방정부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황당한 게 어떻게 되냐면, 한 푼도 안 주게 돼 있어, 이번에. 아, 증세분은요, 또? 네. 와. 이걸 계산해봤더니, 한 푼도 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되냐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아주 이렇게 이래저래 계산해갖고 개별 소비세로 대략 한 1조 7천억 정도가 다 그쪽으로 쏠리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한 8천억 정도는 건강증진기금으로 다 쏠리게 해놨고요. 2천억 정도는 부가가치세 쏠리게 해놨고요. 지방에는 한 푼도 안 가게 만들어놨어요. 이거 정말 황당하던데요. 그래서 이제 아마 자기들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지자체하고 이제 협상을 해갖고 이제 힘겨루게 해갖고 지자체가 강하게 나오면 대충 조금 떼어주고 조금 떼주겠다. 아니면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건데 정말 황당했어요. 그래서 서민 증세하는 것도 황당한데 2조 8천억을 국가가 다 가져가야 돼 있다니까요 이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사실을 우리 바른손님께서 담배세로 수장공사 빚 갚아준다 했는데 사실인가요? 그 말도 일리가 있긴 하죠. 일리가 있긴 있죠. 지금 이제 수자원공사에 지금 이제 빚이 한 8조 원 정도 되는데 4대강 사업으로 4대강 주기기 사업으로 생긴 빚 8조. 그 8조를 만약에 이제 8조 원을 갚아주고 서민 증세를 한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담배값으로 이제 4대강 수자원공사 빚 갚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네요, 그렇죠? 담배세로 수장공사 빚 갚아주려고 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100% 장담할 수 없지만 상황을 보자니 지금 수장공사가 물값 올리겠다, 빚 갚아달라 세금으로 날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담배세로 한 5조 걷어서 8조 딱 이렇게 왁구가 맞네요. 나머지 3조는 또 어디서 끌어오고 지방세 나머지 3조는 또 자동차세. 잠깐만 주민세하고 자동차세는 다 지방세인가요? 그렇죠. 지방세.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어디서 또 이 서민들이 주머니를 털 생각을 하고 싶을 텐데요, 분명히 이들이. 아니, 근데 이제 4대강 8조를 빚을 갚아줄 때. 8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방법이. 그러니까 국가부채를 8조 원 늘려갖고 다 갚아주는 경우도 있고. 그 방법도 있죠. 그 방법도 있고. 또 이거를 쪼개가지고. 8조를 4년간 2조씩 쪼개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예산이 굴러갈 때, 한쪽에서 쓰면 한쪽에서 집어 넣어야 되니까, 그 일부가, 담배세로 인한 세수 일부가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아까 리버피닉스님, 경남 양산이래요. 미랑 옆 동네. 우리 아나운서님과 저희가, 문희정 아나운서가 추적했는데 맞았군요. 반갑습니다. 리버피닉스님. 자, 그 다음에, 결국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담배세 및 자동차. 나머지 결국 법인세나 소득세는 이번 예산안에도 증세 계획이 안 나온 거죠? 지금 증세 계획 안 나왔죠. 결국 서민 증세로 끝내겠다, 퉁치겠다. 그렇죠. 이건 너무 황당한 거고. 저는 또 굉장히 아주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를 하는 경우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결성해서 거기서 논의해서 대타협을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자들이나 대기업도 많이 내고 우리도 일부 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서민도 그렇게 타협하자는 건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이것도 너무 좀 황당한 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이번 주민세, 법인세, 자동차세도 입법 예고 기간이 다 며칠 되지도 않는다면서요. 이건 그렇죠. 내용을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정부라면 이럴 수가 없는 건데 이런 면에 대해서는 또 소장님 어떻게 한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후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권 초기에는, 조금 부자 정도 일부를 할 것처럼, 금융종합 과세 이렇게 기준을 바꾸고 그래가지고, 할 것처럼 하다가,
이제 그 뒤로 이제 그걸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뭐 좌우 뭐 시민단체가 뭐 해가지고 한번 논의해보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가 이제는 뭐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뭐 배째로 하면서 이제 서민정서로 간 거예요. 그렇게 됐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렇게 뻔뻔할 수가. 근데 말도 안 되는 재벌 대기업들이 한 법들을 가지고 와고 민생경제법이라고 이렇게 사기를 치더니 또 이번에도 서민증세는 아니라는 또 사기를 친단 말이죠. 국민 건강을 위한 조치라고 사기를 친단 말이죠. 국민 건강과 지방정부를 위한 조치라고. 사기의 달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정권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더라?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세가 아니라고 그러던데.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세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근데 지금 뭐냐면. 그럼 사람들이 제일 열받는 건 그런 법인세 깎아준 거에 하나는 안 하냐. 그렇죠. 종교인들 왜 과세 안 하냐 이런 걸 텐데. 그런 건. 그게 이제 지금 웃기는 게 가장 비정상적인 게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특히 소득세나 법인세가 기업들 세금 같은 경우가 OECD 평균에 비해서 많이 안 내고 있거든요. 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소득세 우리가 GDP의 3.5% 내거든요. 그다음에 OECD 평균이 8.5예요. 8.4. 그 정도 되면 우리가 그 격차가 얼마 정도 하면 75조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경제 수준에 비해 75조 정도 소득세를 덜 내는 거예요. 그 법인세를 따져보면 우리가 GDP의 3%, 선진국이 우리가 4%, GDP 4%, OECD 평균이 3%니까 우리가 한 15조 원 정도 법인세를 더 내는데 그것만 갖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회보험료를 기업들이 얼마나 덜 내냐 그러면 대략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한 40조 원도 사회보험료를 덜 내요. 결과적으로 이제 두 개를 빼면 40조에서 15조를 빼면 25조 원 정도 기업들이 세금을 덜 내고 있는 거죠. 25조 원 덜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그 법인세율이 25%에서 21%로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세율마저도 다 안 걷고 있잖아요. 감면액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감면액이 많아서.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실효세율이 11%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렇게는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조금 옛날 통계고요. 이제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조금 법인세라는 게 들쭉날쭉해요. 2년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좀 들쭉날쭉한데 2년 될 때 가장 이제 수치가 안 좋아서 11% 정도 됐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R&D 쪽이 많기 때문에. 이제 공제가 좀 많이 되죠. 2012년 기준으로 법인세 감면을 준 게 5.5조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돈만 걷어도, 예를 들면 담배세, 주민세 인상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감면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러겠죠. 일부 감면이니까. 왜냐면 이제 선진국들도 감면은 일부 해주니까. 감면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절반 정도면 한 2조 조금 더 되게 하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아까 오건호 박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소득세, 법인세. 그 부가세가 제일 좋아요. 지금 현행 소득세, 법인세에다가. 일종의 사회보장세라고 해서 10%를 더 붙이자는 거잖아요. 사회복지세. 근데 그러면 근로소득세를 일부 내고 있는 세력의 계층에게도 10%를 더 내라 하면 부담되니까, 예를 들면 좀 하위 계층에게는 약간 그분을 면제해준다 이런 장치도 가능한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왜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세가 우리 이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가 많이 내긴 내는데 이 OECD 평균과 너무 격차가 심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지를 하려면 증세를 좀 해야 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아까 서민증세는 그러니까 그 역진성이 큰 거 그건 안 되는데 누진세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도 좀 올려야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오건호 박사 얘기한 것처럼 왜냐하면 GDP에 우리 3.5 4까지 갔다는 얘기 있지만 그 OECD 평균이 8.5인데 그래서 아니 우리 서민들께서 10% 하면 또 세율이 10%도 올라간다고 놀라실까봐 지금 내는 것에 10%만 더 내자는 그러니까 취지시고 주민세 한 번 더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러면 아니 주민세가 아니라 지방소득세 한 번 더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정말 저소득 서민들이면 예를 들면 10%가 아닌 5%만 내린다 이런 방법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고 그런데 이제 예전에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때 설계를 그렇게 했었잖아요. 저소득층들은 아주 조금만 늘어나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생각하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저쪽에서 이제 계속 들고 나오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그거예요. 부자들이 소득세 뭐 80%를 다 낸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래서 그런 논리로 계속 이제 그 보수층이나 이 사람들이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조세 저항을 유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런 게 제일 좋아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아까 그 서텍스도 마찬가지고 예. 중간층에서 예. 10,000원 세금 내고 예. 뭐 아까 돈 많은 사람 10만 원 내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복지 혜택 2만 원 받으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 이런 그렇게 나가야 된다니까요. 당신 부자 예. 당신이 대기업 당신께서 예. 10만 원 내지 100만 원 내면 나도 그래 한 10,000원 더 내겠다. 10,000원 더 냈다. 뭐 그럼 이렇게. 복지가 당연히 난 2, 3만 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예, 개인당.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나가야 이제 복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 서민들도 이제 앞으로는 생각할 때 예, 그런 고민을 같이 하는 그거 같이 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네. 알겠다, 취지를 알겠다. 네, 네. 근데 어쨌든 부자 가세가 선행되거나 병행이 안 되니까 지금 못 하겠다 네. 그러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그걸 동의하는 서민들 중에도 어쨌든 그런 임대소득자들이나 종교인 과세라도 하면서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종교인 예. 과세 부분은 예. 정말 우리나라 종교인들이 조금 좀 대우각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예. 다 세금을 내는데 대한민국은 안 된다고 그러면 예. 이게 명분이 없잖아요. 예. 예? 그러면 종교인들도 손해예요. 그러면 예. 교회 가고 싶은 사람들 안 가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손해지. 무슨 종교인 과세는 거부하면서 아니 뭐 교회라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뭐 교회뿐만 예. 아니라 아니 저기 최근에 뭐 종교인 과세는 절도 있고 거부하면서 그러니까 무슨 11조를 의무화한다는 무슨 종단이 기독교 종단이 있어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11조는 의무화하겠대요. 그래요? 세금은 안 내신다면서 안 내고 야, 있습니다. 11조라는 게 세율이요. 예. 그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가 뭐냐 그러면 이제 세율에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명목 세율이 있고 실효 세율이 있거든요. 예. 명목 세율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듣는 얘기로 뭐 예. 6%니 뭐 15%, 예. 24%, 35% 이게 명목 세율이고. 예. 근데 실질적으로 내는 실효 세율은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공제를 많이 예, 해주니까. 공제해 주니까. 그러면은 연봉 1억이다. 연봉 1억이다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뭐 언론 보면은 와 연봉 1억 사면 뭐 35% 세금 낸자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뭐 연봉 1억에 3,500만 원 세금 내냐? 절대 아니에요. 예. 지금 연봉 1억이면 예. 다 앞에 공제가 많아서 예. 900만 원 세금 내요. 900만 원. 예? 3,500이 아니라. 그럼 예. 실효세율이 얼마예요? 9%잖아요. 9%. 9%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11조를 낸다는 건 뭐냐 그러면 세율이 연봉 1억보다 더 내는 거예요. 세율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 황당한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게요. 예. 뭐 우리 사회가 지금 어이없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어이없는. 예. 나 임대소득세 저번에도 한번 홍원호 선생님 정책 리포트 임대소득세 과세 연기해주고 분리과세 하는 거 완전 꼼수다 뭐 요거 했는데 그 부분도 사람들이 열받아하거든요. 건물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계속 과세를 못하냐. 그러니까 임대소득 그 부분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특히 노인분들 예. 소득이 뭐 그때 2천만 원이 안 되는 분들 예. 다른 소득 2천만 원이 안 되는 분들은 예. 그 양반들은 그 세금이 거의 없어요. 예. 예, 세금이 없고 그 다음에 노인분들 중에서 뭐 소득 2천이 넘는다 그러면 많아야 뭐 3%. 예. 가장 많은 경우가 6% 정도 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뭐 세율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적은 부분인데 예. 뭐 그것도 뭐 지금 뭐 연기 한 해 만에 그렇게 그러니까요.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연기하고 3년간 연기해주고 분리과세 한다는 것은 결국은 세율이 엄청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리 과세라는 게 어.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그거 한번 이야기해 이거 주세요. 재밌는 얘기. 예, 재밌는 이야기죠. 이게 아주 이게 그러니까 뭐냐 똑같은 소득인데 분리과세 불면 세금이 확 빠지더군요. 그렇죠. 세율이 낮아지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분리과세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연봉 1억 5천이다. 그러면 예. 그러면 이제 그 과표가 한 1억 정도 돼요. 예. 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 과표 1억에 대해서는 이제 세율이 35%예요. 예. 그러면 이제 연봉 1억 5천이 1억에 대해서 1,000만 원을 더 벌었다. 예. 그럼 35%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예. 350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 1,000만 원을 더 벌면.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분리과세를 한다. 분리과세를 3%를 한다. 예. 그럼 얼마예요? 1,000만 원을 더 벌었는데 예.
30만 원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10배 차이 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10배 차이는 그러니까 종합과세하고 그러니까 네. 똑같은 세금인데 똑같은 경우인데. 그러니까 임대소득으로 한 2천 있고 그렇죠. 연봉으로 한 9천 원 있었는데 합산하면 30% 내야 되는데 그렇죠. 분리과세면 3% 딱 떨어지기 때문에 네. 10배 세금 내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과세라는 게 이게 부자들한테 엄청나게 유리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정부가 맨날 분리과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철저히 재벌 대기업과 투기꾼과 아주 1% 부자를 위한 정권인데 이걸 저희가 지금 못 막고 있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연구자이시긴 하지만 뭐 저희 투쟁 지침 같은 걸 한번 주시죠. 제가 볼 때는 예. 아니 그거 맞죠. 우리 전략적으로 예. 뭐 오늘 오건우 박사 너무 띄워주는데. 예. 아니, 오건우 박사님은 띄워주셔도 되는 예. 거죠. 오늘 너무 근데 아까 사회복지세라고 예. 그런 거 그게 왜냐 그러면 좀 심플하고 조금 예. 좀 명분도 있고 예. 또 이렇게 국민들 설명하기도 쉽고 예. 뭐 세수도 좀 많이 거치고 10조 정도 되니까요. 예. 10조 이상이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오히려 이게 이런 것들을 일이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국회의원들 예. 뭐 다른 것도 좋은데 국회의원들 뭐 야당 국회의원들 100몇 명 뭐 날마다 국회 앞에서 이렇게 교대로 1인 시위도 하고 뭐 청와대 뭐 주요 기관에 가서 좀 1인 시위도 아침에 한두 시간이나 좀 하고 나 그러면은 뭐 굉장히 지지 많이 해줄 드릴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뭐 별론데 그런 거를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그 이제 부자 청소에서 한 10조 거두면 서민들한테는 엄청난 이익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뭐 그분은 그래도 여전히 논란이 있더라고요. 뭐 그 취지는 아마 다들 이해하실 텐데 네. 어쨌든 감세해주고 감면 엄청 받은 재벌 대기업부터 최고소득자부터 먼저 하고 그거 보면 그때 나도 되겠다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일반 인상보다는 뭐 그건 나중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요. 저기 헐헐헐님이 홍원호 시민경제연구소장님이시죠? 그랬어요. 맞습니다. 홍원호 소장님이에요, 여러분. 네, 그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 반갑습니다. 오면서 기사를 봤는데 네. 또 열통나는 석유공사가 1조 원에 산 회사를 900억에 팔았다는데요, 캐나다에서. 어떻게 된 거죠, 그거? 그래요? 무슨 투자가 엄청난 싶어서 그럼 9,100억을 날렸다는 건데 국민 세금을.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이제 자산을 자본이 잠식돼서 다 말아먹으니까 결국은 자산 가치가 900억으로 떨어졌으니까 900억으로 팔았겠죠. 그러니까 석유공사가 1조 원에 산 캐나다 에너지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건 예전부터 화제가 됐었는데 이걸 그게 수지가 안 맞으니까 900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9,100억을 낭비한 건데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배임인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세월호 부분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나쁜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전, 한수원 그런 사건도 그렇고 세월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선원이고 뭐 관리고 그 사람도 전문가라고 믿다가 완전히 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공 아까 수공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한 석유공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 전문가 집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해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게 지배구조예요. 이게 모든 게 굉장히 지배구조 관리 많이 됩니다. 지금 KBS, MBC도 다 지배구조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제대로 안 굴러가는 게 야당 추천 인사가 안 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7대 4라는가 KBS? 그다음에 세월호 부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민 참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석유공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공기업 개혁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외부에서 많이 들어가야 돼요. 즉, 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군도 적어주고, 지네들 전문성 높다고 그건 놔두니까 엉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석유공사 이 문제, 이게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들은 정말 국민 참여가 이루어져야 돼요. 국민이 직접 이들로 들어가서 이 전문가들하고 통제도 하고, 감시하고, 직접 들어가서, 지배구조 안에 들어가서, 그런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석유공사 문제도. 그러니까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은 국민의 대표나 노동자나 시민이나 소비자 대표들이 이 사회에 지배구조에 직접 들어가서 4대강 사업 같은 도슨당하고 그러면 반대하고 뭐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지금 개혁은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근데 정말 세금 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힘들게 냈더니 4대강 사업에 23조 쓰고 막 이래버리는 거잖아요. 세월호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그게 민영화하고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안전하게 관리하라 그랬더니 해운조합한테 이탁해놓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특히나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여객선 200척이에요.
그 200척을 공공부문에서 감시를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저기 그 민간한테 맡긴 해운조합한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한국 성급도 있고 선박안전관리공단 같은 공기업도 이미 있었잖아요, 실제로. 해양수산부도 있고 해양경찰청도 있고 항만청도 있고. 그 공무원들이 현직에 있을 때는 이제 또 뭐 떡국을 먹고 또 퇴직하면 가서 떡국을 먹고. 그렇죠. 와.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뿌리 뽑는 것이야말로 정말 국가 혁신이 국가 개조인데 그런 걸 할 의지가 없는 거죠, 지금 보니까. 그 모든 책임을 유병헌이한테만 뒤집어 쓰고 써놓고 대통령이 그걸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이번에 특별담화 때도 진상규명을 거부하면서 뭐죠? 미국에 있는 사람 못 잡은 사람 모든 책임을 아마 유병헌하고 김혜경이한테 그러니까 난 참 박근혜 대통령 정말 이 사람 정말 문제 많고 대단하고 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책임을 벗어나려고 남한테 모든 걸 다 떠넘기구나. 뭔 사건만 터지면 과거 정권부터 싸우는 적폐라고. 한 번도 자식의 잘못을 인정을 안 하네요. 그래서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다 유병헌 박사가 됐죠. 왜냐 그러면 저기 뭐야 세월호 그 덮으려고 모든 정편이 유병헌으로 뭐 몇 개월 동안 계속 떠드니까 그 TV만 틀면 유병헌을 쫓아다니더라고요. 완전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이 사실상 세월호 박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월호의 안전 시스템 박사가 돼야 되는데 그 박사가 된 게 아니라 유병헌 일가 박사가 됐단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 길 가고 있는데 동네 약간 조금 껄렁껄렁해 보이시는 그 청년들이 있었어요. 막 내 학생들 옆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하고 다니니까 막 시끄러워하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경복궁 부으면서. 근데 지나간 다음에 자기들끼리 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야 그래도 이 정권이 모든 책임을 유병헌이한테만 떠넘기는 건 너무하지 않냐? 야, 걔가 운전했어? 걔가 안전점검했어? 막 하면서. 그렇죠. 이게 시중 여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병헌이도 분명히 나쁜 짓을 했는데, 그런 좀 뭐 부패한 기업가죠, 문제 있는. 근데 그 사람이 직접 사고를 일으키고 안전점검한 건 아니니까, 사람들이 열받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구조는 또 유병헌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해경해야 되고, 해수부가 해야 되고 항만청이 해야 되고 심지어는 무슨 통영함도 있었고 그런 건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않았으면서 그러니까 정말 그 규제 원하는 민영화가 무서운 게 세월에 나타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어선 한 6만 척 될 거예요. 그 6만 척인가 몇만 척인가 되는데 그 뭐 여객선 200척 그걸 못해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자기들이 그러니까 중소 어선을 팔아먹은 거예요. 중소 어선 같은 경우를 뭐 감시하면 힘드니까. 면제해주고 나중에는 이제 거대 여객선까지 면제해주고 공적 감독 안 하고 민간한테 넘겨버리고 그거 굉장히 영악하게 시스템이 굴러가면서 결국은 사고가 터진 거 아니에요. 뭐 크루즈 법 만들어가지고 크루즈에서 카지노하게 해주고 그것이 지금 무슨 경제를 살린다고 뻥을 치는데 또 크루즈법에도 크루즈 협회에다가 뭐 안전관리나 이런 거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넣어놨더라고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을 못 차렸냐 그러면 그 세월호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러면 그 직후에 이 해양수산부에서 세월호 참사가 터진 게 이게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터진 거다. 그러니까 지금 한 500억 정도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1,000억으로 높여라. 그 예산을 그 요구안을 제출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거예요, 해양수산부가. 언제쯤 했었죠, 그때가? 그 세월호 참사 터진 지 한 일주일인가 됐던가?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위기마저도 사익으로 이렇게 사익을 편취하는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요즘 황당한 게 그거잖아요. 요즘에 이번에 예산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친 사람들이 예산 더 받아가는 거예요. 이거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세월호 진상규명 거부하면서 재벌 대기업 소원수리법들 다 밀어붙이고 옛날부터 그런 얘기 많았는데 또 기재부 같은 경우도 지네들이 사고 다 쳐놓고 나중에 수습은 지네들이 하면서 용되잖아요. 예산도 마찬가지지. 지금 군도 마찬가지. 국방부에서 사고 다 쳐놓고 오늘 뭐 보니까 뭐 안전을 뭐라 하더라? 거기에 대해서 그 사고 예방 예산을 엄청나게 받아갔다면서요. 안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들 안전사고 다 쳐놓고 또 안전 예산 다 받아가고. 오늘 세금 이야기 하다가 또 세월호 이야기로 우리가 너무 이게 세월호 이야기만 나오면 슬프고 답답해서. 근데 아무튼 자 앞부분에서는 일부에서 이제 우리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 왜 걷냐. 오히려 법인세, 최고소득세, 그다음에 종교인과세, 임대소득세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YTN 들어보니까 소장님 출연하셨던데 그 미술품도 과세가 안 된다면서요? 미술품, 예술품에도. 지금 미술품이 양도소득세가 2012년까지는 다 비과세되다가 13년에 이제 들어오기는 들어왔어요. 양도소득을 하는데 이제 다 빠졌죠. 빠진 게 이제
작고한 작가 작품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예. 6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예. 10년 이내에 이제 거래된 것만 과세하고. 이렇게. 그럼 뭐 거의 세금 뭐 10억인가 20억인가 거치나요 그러면? 그렇죠. 자기들 얘기가 그거예요. 10억, 20억 거친다고. 그러면. 와, 그러니까 그렇게 봐주나. 근데 보면 우리가 재벌 대기업이나 무슨 네. 대학 총장이나 뭐 사회 저명인사들 보면 지도층이라고 하는 수구 인사들 보면 그림을 그렇게 많이 주고받잖아요. 뇌물로도 주고받고 어디다 숨겨놓고 그게 다 돈이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엄청나게 이익이죠. 뭐 탈세하기도 좋고, 그러니까요. 비자금 조성하기도 좋고. 돈은 벌고 세금은 안 내는 거잖아요. 네. 좋습니다. 2부에서도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주십시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이 진행하는 안진걸의 을화처체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목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왔습니다. 홍원호 소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네.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이 되나 아니면 좋은 프로젝트를 많이 해서 운영이 되나 아니면 그 둘 다 합쳐서요? 노코멘트. 아, 네네. 저희들이 뭐 후원해드릴 방법은 없나요? 진짜 하려고요? 예. 그럼 무조건 오케이인데. 홈페이지가 있나요? 근데 벼룩에 가를래.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먹어야지. 있나요? 이게 시민단체 하는 분들 뭐 예. 박봉에다가 다른데 45군데 만 원씩 내고 있어요. 힘들어요 지금. 그렇죠. 예, 의견마가 몰라요. 근데 어떻게 후원을 받겠어?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홈페이지가 있나요? 시민경제사연구소 홈페이지 있어요. 예. 홈페이지 가면 후원 코너가 있나요? 그거는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 역시 벼룩의 간을 빼먹지 않고 열심히 공익 사업을 해서 먹고 살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라는 사람. 예. 저는 이분이 지금 딸이 수원대 논란, 퇴체됐다는 의혹이 있는데 뇌물성으로. 논란 많이 됐죠. 예, 그리고 무슨 씨름협회 회장님 웃자고 한 소리에 죽자고 달려드신 분인데. 예, 그렇죠. 서민증세라는 말이 좌파 프로파간다라는데요. 좌파들이. 예, 잠깐만 일단 프로파간다라는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쓸까요, 이 사람은? 좀 있어 보이려고 그러겠죠. 있어 보려고. 프로파간다가 무슨 선전선동 뭐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주로 서민정치를 주장했다는 얘기인가요? 그 양반. 아니, 지금 우리가 오늘 우리 둘이 겨냥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 둘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서민 증세다고 하니까 우리가 선동을 하고 홍원호 있다. 좌파와 안진걸 좌파가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다. 국민 TV를 통해서 선동을 하고 있다. 예, 이런 괘씸한 이런 접 같은 경우가 있나라는 유명한 그 개그 콘서트인가 TV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면접이 힘드니까 이제 괴로운 상황에 대해서는 이런 접 같은 경우가 있나 그거 알아요? 아세요? 몰라요. 나 개그 콘서트 그랬다고 나 날마다 보는데. 자주 보는데. TVN에서 우연히 지나가다 봤어요. TVN. 그랬어요. 예. 그 안영미 선생님, 개그맨 안영미 선생님, 되게 재밌으신 분. 맞다 안영미. 서민증세래요. 아무튼간. 맞아. 어떻게 해 이거? 남경필 근데 같은 경기도 지사인 새누리당의 남경필 지사는 서민 부담 가중된다고 말한 거 보니까 그러면 김무성은 남경필이가 좌파 프로파간다를 한다고 생각하나 보네요. 근데 이제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주장했냐 상관없이 팩트가 중요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우리나라가 조세제도가 어떻게 돼 있냐? 예. 그럼 우리나라가 부자 정세가 필요한 상황이냐? 예. 서민 정세가 필요한 상황이냐? 예.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뭐냐 그러면 조세제도를 평가해 보면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부유층에게 유리하고 대기업에게 유리하고 고소득층에 유리한 그런 나라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수치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OECD 통계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조세제도가 작동하기 이전에 조세제도가 작동하기 이전에 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전소득. 그렇죠. 세전소득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전소득에서의 불평등 지수. 그다음에 세금을 낸 다음에 불평등 지수. 두 불평등 지수를 OECD 공개를 해요. 그럼 격차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격차가 많이 나면 많이 나면 좋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불평등이 해소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격차가 많이 나면. 그러면은 뭐 스웨덴이나 그런 데서는 많이 나요. 그러니까 조세 제도나 복지를 통해서 불평등이 많이 해소된 거예요. 해소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경우는 세전 소득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격차가 많이 나요. 자기들도. 근데 세후에 가보면 세후에는 안 나. 야, 거의 안 나. 오, 네. 공화국, 민주공화국, 그러니까 자유평등 박애의 민주공화국, 연대의 민주공화국. 그러니까 예. 수준이 높다는 거고 내가 친한 예. 경우는 그게 좀 인간다운 사회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래? 예. 인간다운 사회가 있고 예. 인간답지 않은 사회가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체제는 인간답지 않은 체제에 속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너무 호평 아닌가요? 인간답지 뭐 짐승 같은 않은 정도가 체제라고 아니라 얘기해야 되는데 뭐 짐승 같은 아이 체제가 자식을 잃고 피눈물로 단식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폭식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건 인간답지 않은 게 아니라 그렇죠. 짐승한테도 미안하죠. 짐승보다 못한 놈들이잖아요. 그렇죠. 짐승보다 그러니까, 못한 사회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금도 마찬가지죠. 뭐 예. 사람들이 뭐 좋은 드라마 같은 걸 보면서 예. 자꾸 좋은 사람이 되려는 거는 예. 짐승 같은 사회에서 인간다운 사회로 나아가는 예. 것이고 예. 개인도 그렇게 나아가고 예. 사회도 그렇게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짐승 같은 사회, 인간답지 않은 사회에 그냥 남아 있는 거죠. 예. 많이 못 진전이 안 된 그러니까. 상태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통계가 나온다니까요. 예. 그러면은 아까 보면 그러니까 그 사회가 조세 제도가 인간다운 사회의 조세 제도냐 예. 아니면 인간답지 않은 사회의 조세 제도 나온다니까요. 그럼 우리나라는 예. 인간답지 않아요. 김무성 대표한테 그걸 보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보낼 수만 있다면 정말 보내주고 싶죠.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니까 그 세모뇨 그런 사건도 있고 비정규직으로 굶주리는 사람들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최소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까지 버는 사람들한테 세금 조금 올리자고 하는데 그걸 좌파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세모녀 얘기를 하시니까 예.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 대우나 그 처음에 한다고 할 때 반대 운동을 할 예, 때 예. 그때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예. 20조 원을 만약에 쏟아부으면 이게 이제 세금 관련되니까 말씀드리는데 예. 20조를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면 그 예. 사업이 사업성이 되려면 최소한 예. 예금 이자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사업을 할 때. 예. 그러면 보통 그 당시 금리로 뭐 한 4, 5% 잡으면 1조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럼 1조라는 그 돈이 얼마 정도 되냐 그러면 예. 10,000명에게 1억 원씩 줄 수 있는 돈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 1년에 지금 자살한 사람이 몇 명이냐 그러면 15,000명이에요. 예. 14,500이에요. 예. 그러면 물론 14,500 자살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때문에 다 자살한 건 아니죠. 예. 근데 내 생각으로는 대부분 다 한 3분의 2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해요. 그 예. 관련이 돼 있는 거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1조만 있으면 이 예. 사람들한테 1년에 뭐 한 1억 가까이 이렇게 뭐 지원해준다 그러면 예.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대강 예. 사업 그때 할 때, 예. 대운을 할 때, 예. 이 사업 안 하고 기금으로 뭐 20조를 쌓아놔갖고 해봐다 예. 예금 뭐 몇천억 해서 그렇죠. 하면. 우리가 그때 시민경제사연구소에서 예. 그런 예. 예. 보고서를 냈죠. 제가 예, 봤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예. 그러니까 1조 증세해서 이렇게 그걸 예. 잘 썼을 경우에 예. 아까 세모녀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예. 1조, 2조 아까 뭐 지금 오건호 예. 박사 대화는 10조인데 예. 그걸 걷어서 잘 쓰고 이렇게 자살 직전에 몰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돈이 돌아갔을 때 예. 그게 정말 얼마나 숭고한 거예요. 예. 예, 그 수많은 생명을 구한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하는 우리들한테 뭐, 빨갱이, 예. 뭐, 좌파니 하는데, 그게 그게 참 나쁜 사람이에요, 예, 김무성 대표. 서민들이 담배값 올라가고 당장 부담이 되니까 하소연하기도 하고, 네. 가만히 보니까 이게 국민 건강보다는 증세하려고 꼼수 펼치는 거니까 열받아서 또 정부에 대해서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네. 뭔가 지금, 요즘 이 사람이 굉장히 흥분해가지고 말을 막 함부로 하고 다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 한 거죠. 또 좌파 프로파간다라고. 네. 색깔론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정치적으로. 좋습니다. 탄타님께서 아까 제가 이런 면접 같은 경우가 있냐 그랬더니 안영민 씨가 나온 거면 코미디 빅릭을 하네요. 아,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예, 고맙습니다. 코빅. 그걸 코빅이라고 하나요? 예, 코빅. 제가 코미디 그런 게 빅릭이요. 약해가지고, 예.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의 그러면, 네. 좋은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에 대한으로서는 법인세, 소득세, 아까 미술품 과세에다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인 과세, 임대소득 과세, 그 다음 미술품 같은 거 과세. 지금도 또 파생상품 과세 같은 것도 잘 안 되고 있죠, 소장님? 네, 그러니까 미술품 과세 뭐 얘기를 하다가 그게 이제 우리가 예. 조금 좀
정말 우리가 정말 좋은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예. 이게 굉장히 좋은 그 뭐 아이디어도 관리가 되는 건데 예. 지금 이제 미술품 얘기 약간만 하고 이제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미술품의 거래 시장이 한 4천억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과세하고 투명성을 높이면 거래가 활성화가 안 돼서 미술 시장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핀란드나 북유럽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핀란드 북유럽에는 뭐냐 그러면 특히 인문계나 예능 그쪽이 이렇게 상당히 생계가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처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여기서는 별도로 지원을 해요. 대학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그렇게 좀 지원하고 그리고 또 투명성을 높이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우리가 또 뭐 서민들도 어떻게 서민들의 조금 이제 그 지하 경제가 좀 있잖아요.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들도 투명성을 높이고 대신 투명성을 높이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세금 낸 이상으로 복지를 주면 돼.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지금 부가가치세에도 지금 뭐 안 내거나 좀 그런 사람들 보면 뭐 대부분 1, 2조거든요. 그럼 1, 2조 투명성 높이 1, 2조 거두고 2, 3조 복지로 깔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여튼 서민들도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서민들이 힘드신 건 알겠는데, 힘들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럼요. 아니, 내가 세금 투명성 높이고 내가 세금 10,000원 낼 테니까, 20,000원 복지 오는 그런 복지제도 만들자. 그렇게 서민들도 얘기를 해야 되고, 전문가들도 그런 거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스웨덴이나 이런 복지국가로 이제 갈 수가 있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미술품 과세. 또 이렇게 과세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주식거래에서 주식거래. 주식 양도 차익 과세가 잘 안 되고 있죠. 주식거래 이거는 이거 재밌는 건데 이거 밀어붙일 수 있는 건데 왜냐 그러면 그러니까요. 한국경제신문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조선일보하고 비슷하게 가장 조금 조선일보다 더 오른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죠. 정경련 기관지라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신문인데 지난번에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 이 친구들이 주식에 대해서 양도차익 과세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론 기자 개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나왔는데 그 기자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없기 때문에 돈이 왕창 들어왔다 왕창 빠진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렇잖아요. 현금 지급기라고 그러잖아요. 돈이 왕창 들어왔다 완전 빻거든.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가 이제 왕창 빠져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2008, 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돌이켜보면 실물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재벌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외환위기 많이 무너졌는데. 금융 쪽에서 사고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왕창 들어왔다 왕창 빠진 거예요. 그러면 안에 우리가 이제 한국경제 기자 얘기도 마찬가지고 그때 논리도 뭐냐 그러면 주식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창 안 들어와. 왕창 안 빠져. 그러면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또 얘기가 주식이 안 들어오면 경제가 어려울 텐데 근데 지금 주식은 말이죠. 실물 경제에 도움이 안 돼요. 실물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돈이 없을 때 투자할 때 돈이 없을 때 그럼 주식시장에 있으면 돈을 조달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돈이 넘쳐나니까 주식시장이 있거나 말거나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지금 존재하긴 하지만 투기시장으로 전락했지 특별히 경제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실제로. 산업부도 엄청나게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제 안정성. 그러니까 돈이 왕창 들어왔다 왕창 빠져나가면 그게 부작용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안정성도 귀하고 세금도 걷고 조세정의도 확립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금융계에서 주식 이제 시장에서 금융통에서 이거 하면 안 된다 효과 없다 해갖고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아니요. 당연히 해야지. 그것만 해도 아마 몇 조 원 세수는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조금 이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동남아 중남미 얘기를 좀 할게요. 중남미에서 1995년경에 그때 당시에 이제 중남미에 돈이 왕창 들어왔다 왕창 빠져 나갔어요. 왕창 왜 들어왔냐 그러면 그때 민영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민영화된 기업의 주식 투자를 하러 그러니까 단기성 투자분들이 쑥 들어갔다가 그때 이제 그 얘기를 약간만 하면 그 민영화 했는데 민영화를 할 때 그 중남미에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외국 자본에 빠져나가면 안 된다고 국내 대자본한테 헐값을 판 거예요. 거기서 온갖 비리가 형성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10억짜리를 10억이면 좀 이상하니까 1조짜리를 한 5천억을 판 거예요. 재벌들한테, 국내 재벌들한테. 그러면 국내 재벌이 그럼 잘 굴렸냐? 굴린 게 아니라 그걸 사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해외 자본을 2조에 판 거예요. 2조에. 그래서 지금 중남미 가면
나라는 엉망인데 떼부자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외자가 들어온 거예요. 외자가 왕창 들어왔다가 이제 그런데 그런 체제가 오래 유지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95년에 외환위기가 오니까 왕창 빠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남미가 왕창 멀어진 거예요. 그런데 칠레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칠레는 그때 뭐냐 그러면 칸막이를 준 거예요. 돈이 함부로 못 들어오게 칸막이를 두고 그러니까 나갈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칠레가 이제 외환위기에서 벗어났거든요. 이제 어떤 뭐 이게 이제 얘기하다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오케이. 그 이야기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 피케티가 말한 자본소득세. 네. 뭐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나요, 우리도? 그렇죠. 저기 주식 양도 차익 그 과세하는 거. 그거는 그것도 자본소득세 일종이죠. 자본소득세죠.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회자본들에게도 이른바 토빈세도 걷고. 아,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쭉 한번 피케티에 관심이 많으니까. 어제 뉴스를 봤더니 어떤 교수가 피케티대로 과세하면 연봉 1억 버는 사람이 7천만 원 소득세 내야 한다 그러고 황당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 양반은 연봉 1억 번 사람이 7천만 원 소득세 내면 3천만 원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협박을 해갖고, 정말 대한민국. 제가 집권해도 그렇게는 안 할게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1억 버으신 분이 한 7, 8천원 있고 조금만 내시면 되죠. 근데 조금만 더 내시면 돼요. 지금보다 조금 더 내시라 이거죠. 그거 이제 말씀드리면 1억에 더 피케티대로 해도 1억에 대해서 버는 사람들도 세금 그 이상 별로 많이 안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사이비 교수께서는 결국 프랑스의 사례 최근 최고소득세 75% 세율 물린 거 이제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효세로 된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보면 이제 이렇게 누진세로 쭉 만들면 우리는 앞으로 75%로도 안 갈 거예요. 한 40%만이나 내고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또 다 공제해주고 또 뭐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제 GDP 우리는 GDP 4%, 선진국은 8.4%잖아요. 그렇게 차이가 그래서 나는 이제 피케티 이야기 좀 더 하신다면서 피케티. 그 얘기 수치가 조금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보통 이제 그 세율을 만들 때 누진세를 만들면 저기 80% 지금 과세한다고 그러잖아요, 피케티가. 이제 그 80%만 갖고 지금 보수, 그것 쪽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책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50만 달러 내지 100만 달러 초과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5억에서 10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5억으로 이제 우리가 치면, 누진세를 만들면, 그러니까 5억 초과에 80, 4억 초과에 70 이렇게 쭉쭉 내려오면 연봉 1억에 대해서는 세율이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서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뭐 엄청 많이 버는 사람한테만 일부 올리는 많이 물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일부 고소득세 75% 매긴 것처럼. 그래갖고 그 제라드 파르디유라고 프랑스 국민배우가 벨기에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민 가버려가지고 프랑스 일간지에서 리베라시옹 일간지에서 잘 가라 배신자요. 이런 유명한 일이 있었잖아요. 필요 없다야. 갈라면 가라. 그러니까 피케티가 얘기한 게 그런 게 이제 글로벌 정세를 얘기하잖아요. 참 그게 국제적인 공조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우리가 이게 아까 말한 이게 거버넌스도 지배구조도 얘기했었지만 국제적인 공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남아존처럼 환경 문제도 국제 공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지금 국제 공조에서 우리가 질병 퇴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까 도망가고 그러는 경우는 이제 국제 공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런 거는 조금 그래서 하여튼 그 국제 공조 안 하고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나라에 대한 조금 페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피케티 교수님 한국 오나 본데요. 오에런 버핏 67조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오시나요? 왔다는 것 같은데. 왔나요? 제가 모르겠네. 요즘에 너무 막 이거 서민증세 국면에 분노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지금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우리 홍은호 소장님하고 대담하셔야죠. 이거 내 급이 됩니까? 너무 찍고 세우지 마시고. 오셨네. 우리 피케티 교수님. 오셨을 거예요. 반가, 피케티. 보고 싶다, 피케티. 막 이러는 거야, 지금. 미안하다, 따라. 고슴도기 하는 게 아니라. 보고 싶다, 피케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세대에서 오셨네? 와. 20일. 오늘 19일인가요? 18일, 19일, 20일. 토요일 날. 아니고, 며칠 뒤에 오는구나. 토요일 날 연세대 배강홀에서. 그 얘기만 내가 봤던 공개 강연에, 이야. 그러니까 이 피케티 교수 파리잖아. 파리 경제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프랑스가 75% 세율 부과한 걸 봤거든. 가능하거든. 옛날에 미국에서 90%도 과세한 적이 있어요. 와. 진짜.
언제 대공황 이후에? 대공황 이후에. 대공황 그러니까요. 이후에. 그러니까 왜 그렇게 과세를 했냐 그러면 대공황 이전에 감세해갖고 망했거든요. 예. 대공황 이전에. 그래 대공황 이후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예. 그게 이제 약간의 이제 좀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좀 낮춘 예. 쪽이었죠. 근데 뭐 지금 피케티가 얘기하는 80%는 뭐 세계 경제사 쪽으로 보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오케이. 조금 높은 알겠습니다. 건, 뭐 우리가 또 뭐 그렇게 무조건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이러면 힘들게 일해서 부자 되신 분한테 갑자기 지금 최고 수입 몇 %죠? 우리가 그때 조금 올렸는데 8%. 38%잖아요. 연봉 기준으로 1억 2천. 지금 1억 5천? 그러니까 과세 표준으로 그렇죠. 예. 과세 표준은 1억 5천이니까 연봉으로 한 2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요. 예. 거기서 또 공제를 해주나요? 그러니까 공제라는 거는 과세 표준하고 연봉 사이예요. 그렇죠. 5천만 원 공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5천만 예. 원. 그렇게 해봐야 1억 5천 정도 벌면 38%? 예, 38%. 그것도 이제 겨우 올린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설령 진보나 중도적인 정권이 잡는다 하더라도 그걸 갑자기 70% 누가 올리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 이제 그거를 하면은 예. 계단식으로 올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유력한 게 이렇게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1억 5천이 38%면 예. 40으로 올리고 예. 그다음에 뭐 2억 5천은 50 뭐 이상, 이제 3, 서서히 그런 식으로 예, 하니까 그러면 과세 구간을 계단으로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나눠가지고, 연봉 2억 이하에는 큰 영향이 없어요. 사실은. 예. 대부분 국민은 당분간에 연봉 2억이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슬프네요. 너무 꿈 같은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네. 직장인들이 연봉 1억을 바라죠. 실제로 연봉 1억 되는 직장이 거의 없지 않나요? 아, 그렇지는 예.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수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걸 오, 알려주시죠. 꽤 많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사는 사람은 무지하게 잘 살아. 그러면서 왜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전체 상위 10% 평균 소득이 예. 1억 1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평균 소득이 1억 1천이니까 2억 3억 되는 분들이 1억 1천이 소득이 1억 1천이 넘는 가구가 5%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가구가 1,700만 가구니까 예. 그게 5%면 얼마인가요? 85만 가구죠? 예. 85만 가구. 그럼 85만 가구가 연소득이 1억 1천이 넘어요. 부러워라. 네네네. 부러운데, 아무튼 좋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돈 많이 버신 거니까 존중하고요. 다만 세금을 조금만 더 내실 수 있으면,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으로는, 제 소망은, 예. 50 평균 정도만 갔으면 좋겠어요. 그 이상은 뭐 나중 예. 일이고, 근데 그 50 평균까지 50 평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죠?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소득세를 2배로 올려야 되는데 물론 서민들은 안 올려야 되지만 근데 소득이 많은 분들은 좀 올려야죠. 그러니까 자 법인세 소득세가 어차피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가장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 두 세금에서 어쨌든 특히 상위 계층 중심으로라도 더 올려야 된다. 뭐 일괄적으로 10%씩 올리는 방법도 있고 그 부분은 좀 논의를 더 하더라도 예전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 증세 하고 난 다음에 나도 증세를 고려했댔는데 요즘은 병행한다면 그래 해보자 이런 분들도 많이 늘어나긴 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병행할 때 부자 증세도 필요하고 이제 특히나 조세 감면을 줄이게 되면 서민 증세가 저절로 돼요. 그래서 사실은 순서대로 얘기하면 부자 이제 아까 이제 물론 병행해야 되는데 부자 증세와 조세 감면 축소, 조세 감면제들 일부 축소 정비하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순위로 따지면 세 번째가 서민 증세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러니까 조세 감면 축소를 하게 되면 제가 아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도 그러니까 세금 안 내는 서민들도 만 원 되잖아요. 감면을 축소하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복지 혜택은 2만 원, 2, 3만 원 받으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자꾸 진보 쪽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사람들은 이제 저쪽에서는 항상 그렇거든요. 세금 내면 이게 뭐 공중에 불 태우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렇죠. 아니 지금 뭐 다 그거는 그렇게 얘기해요. 뭘 그걸로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도 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하고, 기초연금도 하고 그렇죠. 연금
심지어 특수식용연금 거기 세금 지원도 다 해주고 뭐 별걸 다 별걸 다 도와주시는데 에런 버핏 67조님께서 연봉 1억 원 이상이 43만 명 상위 1% 진입하려면 1.5억 원 돼야 되고 상위 1% 평균은 2.5억 원이랍니다. 와. 그렇죠. 아까 내가 수치가 정확하게 안 나는데 비슷비슷하시네. 그러니까 연봉 1억이 43만 명이라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구로 치면 43만 명이면 85만 가구 정도. 예. 가구로 치면 이제 가구 소득이 다 합치니까 맞벌이도 많고 그러니까. 더 되죠, 더 되죠. 그러니까 85만 정도 되는 거죠. 좋습니다. 아무튼간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되신 거 축하드리고 종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조금만 더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시라는 호소도 드리고 특히 정권이 지금 그분들에게는 안 하고 서민들에게 이렇게 증세하는 건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홍은호 소장님과 저희가 또 계속 열심히 해서 우리 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소장님 마지막 짧게 한 30초만 부탁드립니다. 30초요? 예. 10초. 10초. 정말 그 인간답지 않은 사회에서 인간다운 사회로 가는데 조금 가진 분들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소망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또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